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활기를 소폭 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리서치에서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날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및 제공 플랫폼이죠. 토큰 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5일 19시 기준 비트코인의 글로벌 평균 시세는 9,298.46달러로 시가총액은 1,668억 5,908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내 비트코인의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4억 5,65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날 대비 대폭 증가를 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핀란드의 금융당국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 5곳에 대한 최초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은 핀란드의 금융감독청이죠. FinFSA에 지난 1일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 5곳의 운영을 최초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네, FinFSA는 업체 등록 과정에서 AML과 CFT를 준수하고 고객 자산 보호와 관리 구조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를 했으며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핀란드는 5월 1일부로 가상화폐 제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서 FinFSA에 가상화폐 제공자에 대한 등록 및 감독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한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는 활동 제재와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네, 터키 같은 경우는 2020년 CBDC 테스트를 끝낸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터키 관보의 4일 보도를 인용하여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020년 안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이자 CBDC의 테스트 완료를 지시했다 전했습니다. 네, 지난 3일 2020년 터키 대통령이 로드맵을 담은 발간물에 따르게 되면 터키 중앙은행이 발행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리라화의 최초 테스트가 2020년 말까지 완료돼야 한다 명시되어 있고, 정부가 즉각적인 디지털 리라화 결제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터키 정부는 지난 9월 국가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해 행정 업무에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CBDC의 테스트 및 도입을 위한 개발 가속화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IMF의 전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말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최대 클라우드 암호화폐 채굴 업체 제네시스 마이닝이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6%가 정부가 현금과 디지털 화폐를 병행하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응답을 했고, 13%가 모든 현금을 없애고 디지털 화폐로 대체하는 데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응답자 중 29%는 미국 달러가 여전히 금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5일 일본 니케이 신문에 따르게 되면 일본 금융청이죠. FSA가 2019년 내로 신탁 투자 기관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FSA는 현재 일본에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신탁 투자 거래는 발생하지 않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인프라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상품화가 되기 전이라도 이를 금지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는데요. 네, 앞서 FSA는 암호화폐 등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 투자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정책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내용이 수정된 금융 서비스 운영 관련 종합 관리 감독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펀드 조성 및 판매가 투기를 조장할 수 있으며 관련 업체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다시금 본인이 비트코인의 창시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네, 크레이그 라이트의 뒤를 잇는 행보를 보여주게 될지 한번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시가총액 그리고 가격 변동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같은 경우는 0.7% 하락하면서 1080만원대, 이더리움이 1.94% 상승하면서 22만원대, 리플 XRP가 1.6% 상승하면서 34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0위에 위치한 스텔라의 경우는 2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97원대를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 같은 경우는 66.9%로 전날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비트코인 억만장자가 비트코인 공동 창시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라이브 비트코인 뉴스가 독일의 비트코인 거부로 알려진 조르그 몰트가 비트코인의 공동 창시자로 소개가 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인도 푸네의 한 경영연구소가 조르그 몰트를 연사로 초청하고 비트코인의 공동 창업자로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조르그 몰트라는 인물은 자신이 25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어폴 블록타워 CIO는 해당 경영연구소가 사기꾼을 초대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케네스 보삭이라는 이름의 남성 역시 해당 인물이 월드 크립토콘에서 만났던 조르그 몰트와 다르다며 가짜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또한 암호화폐 업계 유명 인사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 역시 조르그 몰트라는 독일인이 나와서 함께 찍은 셀카를 보여주며 나와 친분이 있다고 말한다. 이건 역시 거짓말이다.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조르그 몰트로 추정되는 인물은 독일군 출신으로 2004년까지 사무보조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많은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의 증언을 들어보게 되면은 지금 사기꾼인 것이 거의 확정이 되지 않나, 비트코인 억만장자라는 것도 혹시 사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제2의 크레이그 라이트 사태가 벌어지게 될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성장하다 보니 이러한 이렇게 화제거리로 조금 세간의 이슈를 받으려는 관심종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네요. 칼리브라 담당자가 리브라는 페이팔보다 이메일 기술에 더욱 가깝다 언급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5일 리스본에서 진행된 네트워크 포럼에서 케빈 웰 페이스북 칼리브라 암호화폐 원래 프로덕트 부총괄이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팔과 같은 결제 서비스보다는 이메일 기술에 가깝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메일의 기본 원리인 상호 운용성 그리고 사용자가 각각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로 접속된 모든 시스템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리브라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리브라에 관한 소식이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이제 EU조차 움직이는 걸까요? EU가 리브라 대응으로 공공 디지털 화폐 발행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게 되면은 지금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디지털 화폐 리브라를 내년에 출시하려는 계획이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우려를 불러온 가운데 대안으로 공공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안서 초안이 EU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초안은 고위험 프로젝트를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암호화폐에 대해 정형화된 접근법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해당 초안은 오는 12월 5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기존 일부 EU 국가에서만 시행되어 오던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시킬 전망이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독일 마르쿠스 퍼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를 다루기 위한 강력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며 EU 집행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 왔다며 리브라 위협이 눈앞에 닥친 지금 움직여야 할 때가 됐다. 리브라 위협이 눈앞에 닥친 지금 움직여야 할 때가 됐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참 리브라 프로젝트 많은 국가들로부터 현재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2020년 안에는 정식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하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리브라 청문회에서 그 페이스북의 SEO가 너무 약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 매물로 암호화폐 전체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 2020년 안에는 이런 문매를 뚫고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지 본인들의 소신을 지금은 계속해서 지키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본인들의 팀으로 만들 그런 회유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페이스북 리브라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죠. 네, 앞서 살짝 언급이 됐는데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슈퍼마켓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월마트인데요. 월마트가 리플 제휴사들과 지금 송금 솔루션 강화 목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 파트너십이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마트가 리플 제휴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송금 솔루션 강화 목적으로 맺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월마트가 최근 리플의 파트너사인 글로벌 송금업체 머니그램과 리아 머니 트랜스퍼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두 개 모두 전 세계 최고의 이런 송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둘 다 리플사의 파트너십을 맺었죠. 네, 이를 통해 4,700여 월마트 매장에서 사용되는 송금 솔루션 월마트2 월드를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기존 월마트2 월드는 단일 거래만 처리할 수 있었고 1.6% 이상의 이체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초당 1,50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리플을 도입하게 된다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네. 월마트와 리플의 제휴사죠. 머니그램과 리아 머니 트랜스퍼가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리플의 실사용화, 리플 XRP의 실사용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BI뿐만 아니라 인도 연방은행도 올 연말까지 800만 명에게 리플의 송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네, 지금의 가격 보면 리플 XRP 참 안타깝습니다. 호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암호화폐의 대상승장이 찾아오기도 전에 아마 리플 XRP에 크나큰 뭔가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 특이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인 대상승장이 찾아왔을 때도 그 어떤 코인보다 높게 올라가는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최적의 매매 타이밍이 언제라고 하십니까? 이 자료에서는 월요일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1일 수익률이 무려 445%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최적의 매매 타이밍은 월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암호화폐 기업 크립토 컴페어가 보고를 했고 월요일은 압도적으로 일간 수익률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월요일은 비트코인을 사고 팔기 가장 좋은 날이다. 복합 1일 수익률은 445%다. 이는 2013년 6월부터 오늘까지 각 월요일에 대한 종합 데이터이다. 이번 데이터는 2013년 6월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비트코인 시장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라고 하는데 요일별로 하루 만에 매매한 경우 복합적인 이런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제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월요일의 날짜 리턴율은 445%로 두 번째로 높은 금요일을 약 240% 2배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요일의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의 연구 책임자 레리 세르막 또한 요일별 수익률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 기간은 2017년부터 19년 7월까지였다고 합니다. 네, 결과는 똑같이 일요일이 최악이고 월요일과 금요일이 최고의 날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월요일의 아침은 그거죠.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고 미국 기준이니 한번 조금 더 알아보셔도 참고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쉽게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네, 미 최대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클라우드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쉽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한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계 책임자 말리 그레이가 밝혔는데요. 그레이는 과거 프린터는 종류나 대응 드라이브가 많아 사전 설정이 힘들었다. 기업이 발행하는 토큰도 현재 같은 고민에 직면했다면서 프린터는 현재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고 쉽게 이용을 시작할 수 있다. 토큰도 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된 컨퍼런스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에서의 발표에 의하면 그 플랫폼에서 기업이 만들고 싶은 토큰을 다양한 종류의 템플릿 중에서 이용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템플릿은 토큰 분류 이니셔티브에 준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TTI 토큰 분류 이니셔티브는 IBM, R3, 이더리움, 엑센추어 그리고 산단테르뱅크, 컨센시스, ING, 인텔, JP모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통된 토큰화 기준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공동 이니셔티브라고 하네요. 토큰의 업계 표준을 정해 기업 간의 혼란을 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보상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로서 이용하기 위해 TTI에 준거한 토큰은 많이 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레이는 향후 TTI는 프레임워크에 준거한 토큰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토큰을 이용한 앱도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설명을 하면서 그는 IBM이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냐 그리고 하이퍼레저냐 이더리움이냐는 경계 자체를 분류 자체를 깨고 싶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시세 조작설 2017년의 급등이 한 명의 고래에 의한 시세가 조작된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암호화폐의 많은 CEO 기업가 분들은 비트코인 시세 조작설이 터무니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파이넥스의 CTO 또한 한몫 거들었는데요. 네, 파울로 아르도이노 비트파이넥스 CTO가 5일 트위터를 통해서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의 비트코인 시세 조작을 제기한 논문은 터무니가 없다. 너무나 많은 기본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이 얼마나 틀렸는지 지적하는 글들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많은, 오늘 아침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박을 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두 명의 교수의 논문은 명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내피셜일 뿐이죠. 아침에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만약 단 한 명의 고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시장 정도의 규모라면 이미 사장되어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바이낸스는 곧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법정화폐 지원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곧 우크라이나 흐리브냐와 카자흐스탄의 탱게에 대한 직접적인 법정화폐,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추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 블록은 오늘날 바이낸스의 API에 UAH와 KZT 통화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이낸스는 10월 24일 나이지리아 나이라와 31일 러시아 법정화폐죠. 루블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면서 각각 9월 24일과 29일 API에 이 두 통화를 추가한 바 있었습니다. 네, 법정화폐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 지원은 10월 21일 바이낸스 CEO 장펑자오에 의해 처음 밝혀졌는데 시즈는 최근 트위터에서 AMA 즉 Ask Me Anything이죠. 무엇이든 물어봐 세션에서 암호화폐 접근 장벽을 낮추는 데 있어서 전 세계의 법정화폐를 추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곧 더 많은 법정화폐 거래상을 기대할 수 있다 밝혔습니다. 네, 5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로이터 통신을 인용하여서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 SFC가 지난 2018년 10월 암호화폐 펀드 등록을 시스템을 시작한 이래 매우 적은 수의 업체들만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암호화폐 펀드들이 홍콩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선 넘어야 하는 규제 장벽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오히려 암호화폐 펀드들로 하여금 홍콩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라이트코인 재단 관계자는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동성이 좋은 화폐다 홍보에 다시금 나섰습니다.
네, 라이트코인 재단의 주요 구성원인 존 킴이 AMB 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제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며 미 달러와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 내 라이트코인의 비중을 90에서 95%까지 늘리기를 추천한다며 라이트코인은 일종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한 상태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그는 라이트코인은 본질적인 투기 자산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지불 수단이라며 일상생활의 소액 결제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재단의 목표다 밝혔습니다. 네, 그는 또한 라이트코인은 현재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동성이 좋은 암호화폐다 라고 덧붙이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코인베이스의 법무총괄이 통화 시스템은 민간 기술, 정부 정책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브라이언 브룩스 코인베이스 법무총괄이 민간 기업들이 미국의 디지털 화폐 개발을 리드해야 한다 진단을 했는데요. 그는 5일 포춘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민간 기업들이야말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디지털 달러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다며 정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과도한 규제를 피해야 한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어 민간 기업이 연방정부의 화폐 통정권을 맡기고 그 대신 정부는 기술 기반의 시스템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비공식적인 민관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쉽게 말해 민간이 기술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이 통화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는 또한 디지털 달러가 리브라와는 달리 중앙은행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준이 통제하는 달러가 민간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한다면 연준은 여전히 통화 정책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온라인 비즈니스 미디어 컨설턴트 뉴스닷컴이 액센추어 테크 트래커 서베이를 인용하여서 영국 내에서 5년 안에 블록체인 그리고 양자 컴퓨터, AI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수가 2배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중 5년 안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 진행할 계획인 업체는 16%에서 32%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 한편 응답자 중 51%는 이러한 신기술 투자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는 정부의 정치적 환경을 꼽았네요. 매우 맞는 말을 했습니다. 네, 연구 데이터 저장 프로젝트 알위브가 5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영구적 인터넷 데이터 저장 블록체인 프로젝트 알위브가 벤처 투자사 앤드르센 호로위츠가 주도하는 투자 컨소시엄으로부터 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멀티코인 캐피털,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 테크스타스 등이 투자에 참여를 했는데 모집된 자금이 조달 예정 금액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고 알위브의 솔루션 퍼머웹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웹페이지, 이메일, SNS 콘텐츠 등을 알위브 브라우저 확장을 통해 블록체인 위에 영구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기준 퍼머웹에는 45,000여 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으며 알웨이브 메인넷에 구현된 DApp도 100개를 넘어선 상태라고 합니다. 네, 미 증시는 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5일 미국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0.11% 상승 마감을 하며 나스닥 종합지수는 0.02%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증시 블록체인 테마는 1.27% 하락을 하며 마쳤다고 하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49원으로 1.63%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8원, 약 1원 정도 하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폭 상승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